대체 왜 자꾸 한국 타령만 하는 건가요?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다고요? 여기 일본 최고의 명문대 도쿄대학교를 졸업한 여성이 일본 최고의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이 무시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기술을 배워오라는 상부의 지시 때문이었는데요. 얼마 뒤 이 여성은 국적을 포기하는 고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온 유키 사토예요. 저는 도쿄대학교 정보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일본의 IT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 분들께 제 이야기를 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일하면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유명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죠. 그런데 저와 경쟁하던 한 한국인 학생, 김민준이 있었어요. 그는 항상 저보다 한 발 앞서 있었고, 저는 그를 보며 질투와 시기를 느끼곤 했어요. 그때는 그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더 큰 자극이 되었어요. 왜 한국인이 나보다 잘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김민주는 항상 차분하고 성실하게 공부에 임했고, 저는 그런 그의 태도를 보고 있자면 더욱 자존심이 상했어요. 특히 시험 결과가 나올 때마다 그의 이름이 제 이름보다 위에 있는 것을 볼 때면 인정하기 싫은 감정이 솟구쳤어요. 일본인인 내가 왜 한국인에게 뒤처지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를 따라잡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어요.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서 저는 그를 향한 질투와 동시에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학교에서 보이지 않았고 경쟁자가 사라져 홀가분했지만 문득 어디로 간 건가 궁금하기도 하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도쿄대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도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컸어요. 일본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고 믿었고 저는 그 일원이 되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죠. 졸업 후에는 일본의 우수한 IT 기업에 취업하여 빠르게 승진하며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IT 기술을 배우고 우리의 시스템에 적용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제가 왜 한국의 기술을 배워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회사의 결정이었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질투했던 바로 그 한국인 학생, 김민준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현재 한국의 한 유명 IT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우리 회사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학창 시절에 라이벌이라고 여겼던 그에게 배워야 한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제가 질투했던 그가 이제는 저를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으니까요.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이상하게 한국의 기술을 배우라고 하면 괜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인정할 수 없는 묘한 감정에 휩싸여 일본이 더 우수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한국의 IT 기술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찾으면 찾을수록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일본과 한국의 IT 산업을 비교해보면 일본이 왜 한국보다 뒤처진 상황에 처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일본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의 많은 회사들은 여전히 장부를 수기로 작성하고 문서를 파일이 아닌 종이로 정리하며 이메일 대신 팩스를 사용해요. 이러한 아날로그 방식은 보안상 더 안전하다는 이유로 유지되고 있지만 사실상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에요. 회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카드보다는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등 전반적으로 디지털화에 뒤처져 있어요. 반면 한국은 작은 내수 시장으로 인해 해외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는 한국 기업들이 국제 시장의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만들었죠. 한국은 정부 주도로 빠르게 디지털화를 진행했어요. 인터넷 속도,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 있죠. 예를 들어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는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해주고 있어요. 한국은 이미 5G 네트워크를 상용화하여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하고 있고, 이는 일본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일본의 고령화 사회와 보수적인 정치 구조도 디지털화에 큰 걸림돌이 되었어요. 일본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고 기존의 방식에 만족하는 경향이 강해요. 이와 달리 한국은 젊은 인구가 많고 정부의 강력한 디지털화 추진 정책 덕분에 빠르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또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매우 활발하며 이는 빠른 의사결정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요. 한국의 경우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매우 발달해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현금 대신 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사용해요. 이는 편리성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안전성도 높여주고 있어요. 반면 일본은 여전히 현금 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예요. 또한 일본 기업들은 내수 시장에 안주하면서 국제 시장의 트렌드를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었어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작은 내수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삼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왔어요. 이러한 전략적 차이가 한국과 일본의 IT 산업 격차를 벌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어요. 한국은 정부 주도로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거의 모든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이는 국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주고 있어요. 반면 일본은 여전히 많은 행정 절차가 종이 서류와 도장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러한 차이는 국가의 디지털화 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일본이 한국보다 IT 산업에서 뒤처진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는 문화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는 사회적 경향, 고령화 사회와 보수적인 정치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반면 한국은 작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빠르게 디지털화에 적응하고 국제 시장을 목표로 삼아 혁신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차이점들이 한국과 일본의 IT 산업 격차를 벌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일본의 IT 산업이 뒤처진 이유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갈라파고스 증후군이에요.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란 기술이나 서비스가 세계 기준이 아닌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하는 현상을 말해요. 이는 내수 시장에서만 통하고 국제 시장에서는 고립되는 상황을 의미하죠. 일본은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어 국제 시장보다는 자국 시장에 맞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향이 강해요. 이로 인해 일본의 기술과 서비스는 세계 표준과 다르게 발전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일본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나 전자제품들은 일본 내에서는 잘 작동하고 인기를 끌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호환성이 떨어지거나 경쟁력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한국은 작은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어 해외 수출이 필수적이에요.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국제 시장의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왔어요.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겨냥해 제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또한 일본의 고령화 사회와 보수적인 문화도 갈라파고스 증후군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예요. 일본의 많은 기업들은 새로운 변화보다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IT 환경에 적응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팩스를 사용하고 종이 서류와 도장을 고집하는 등 아날로그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일본의 IT 산업은 갈라파고스 증후군으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게 되었어요. 반면 한국은 글로벌 표준에 맞춘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이러한 차이점이 일본과 한국의 IT 산업 격차를 벌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예요.
따라서 일본과 한국의 IT 산업을 비교해보면 일본이 왜 한국보다 뒤처진 상황에 처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아,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이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나를 압도했어요. 내가 그렇게 자부심을 느꼈던 일본의 IT 산업이 한국의 앞선 기술력과 혁신에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해졌어요. 김민준을 다시 만났을 때 그의 능력과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접하면서 느꼈던 당혹감과 무력감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국의 빠른 인터넷 속도와 5G 네트워크, 그리고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분야에서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 일본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절실히 느끼게 해줬어요. 내심 자존심이 상하고 자국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어요. 내가 어릴 적부터 자부심을 가졌던 일본의 기술이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어버린 현실이에요. 팩스를 사용하고 종이 서류에 의존하며 현금을 선호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한국의 디지털화된 생활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죠.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디지털 식민지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의 혁신을 배우기로 결심했고 김민준을 만나 첫 프로젝트 날이 되었어요. 분명 그는 일본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왜 한국에서 다시 살게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었죠. 그는 어릴 때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자랐다고 해요. 그의 부모님은 일본에서 사업을 하셨고 그로 인해 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일본에서 생활하게 되었던 거죠. 처음 일본에 왔을 때 그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일본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성실함과 끈기는 일본 학교에서도 금세 인정받았었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학업 성적도 우수했어요. 일본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그는 그곳에서 많은 추억을 쌓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고 해요. 방학 때마다 한국에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국의 문화와 음식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겼다고 했어요.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의 부모님은 사업 확장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의 부모님은 사업 확장을 위해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들은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디지털 혁신을 주목했고 미래의 기회를 포착했다고 해요. 이는 생각해보면 성견지명이 있었던 결정이었죠. 부모님의 이러한 결단은 그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그는 한국에서 특례 입학으로 대학교도 잘 가게 되었고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학교 졸업 후 한국의 한 유명 IT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일본 기업과의 프로젝트 협력차 다시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고 우연히 만난 저를 보고 놀란 듯 보였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는 그에게 질투가 너무 났었다고 말하자 그는 전혀 몰랐었다고 제 말에 당황한 듯 웃어 보였죠. 그와의 재회는 처음엔 어색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경쟁자로 여겼던 그를 다시 만나게 되다니 마음이 복잡했죠. 하지만 그를 직접 마주했을 때 예전의 질투심보다는 반가움이 더 컸어요. 그는 여전히 차분하고 성실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성격에서 느껴지는 다정함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처음엔 업무적인 대화만 나누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한국 남자 특유의 다정함과 배려심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는 먼저 다가와 도와주었어요. 유키 씨,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거예요. 라며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어느 날 프로젝트가 끝난 후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저를 배려하며 문을 열어주고 메뉴 선택에서도 제 의견을 존중해줬어요. 그의 이런 세심한 배려가 쌓이면서 저는
그를 단순한 동료 이상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말들이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프로젝트 팀은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발표를 하루 앞두고 우리는 늦게까지 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진이 발생한 거였죠. 건물 전체가 흔들리며 저와 팀원들은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 순간 그는 저를 보호하려는 듯 제 옆에 바짝 다가와 유키 씨, 괜찮아요. 제가 지켜줄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가 저에게 점점 다가오는데 그의 손이 제 어깨를 스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려 제 심장 소리가 그에게 들릴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지진의 충격으로 건물 내 전기가 끊기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당황했어요.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며 모두 조심해서 움직여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라고 지시했어요. 그는 저를 부축하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의 든든한 모습에 저는 마음이 놓였고 어둠 속에서 우리는 작은 회의실로 피신하게 되었어요. 회의실에서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자니 그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의 손길은 안정감을 주었고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죠. 유키 씨, 괜찮아요.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요. 구조대가 올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안도할 수 있었어요. 그는 작은 휴대용 랜턴을 꺼내어 주변을 비추며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요. 안전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회의실 안은 어두웠지만 그의 작은 랜턴 불빛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앉아 조용히 구조대를 기다리며 서로의 온기를 느꼈어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있자니 그와 함께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민준 씨는 머뭇거리다가 저에게 고백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유키 씨, 사실은 이 프로젝트 동안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사실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을 도와주고 싶었던 이유는 단지 동료로서가 아니었어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어요. 그의 고백은 어둠 속에서 더욱 진실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의 고백에 놀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던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민준 씨, 나도 사실 당신을 좋아했어요. 처음엔 당신의 다정함이 그냥 친절함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어요.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행복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고 저는 그의 진심에 감동했어요. 지진이 잦아들고 구조대가 우리를 발견해 안전하게 건물 밖으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우리는 지진으로 위기가 있었지만 민준 씨의 위기대 응력 덕분에 준비한 자료를 무사히 지키고 발표할 수 있었어요. 팀은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쳤고 모두가 기뻐하며 축하했어요. 그와 저는 그날 이후로 더욱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죠. 민준 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면서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민준 씨는 저와의 프로젝트가 끝난 후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현실로 다가오니 그와 더 헤어지기가 싫었죠. 우리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이별의 순간이 더 두려워졌어요. 하지만 민준 씨는 저를 안심시켜주며 한국과 일본은 가까우니 자주 볼 수 있고 우리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죠. 그러면서 이번에 자기가 한국에 들어갈 때 여행 겸 함께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였어요.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민준 씨와의 한국 여행을 생각하니 우울했던 감정이 다시 신나는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민준과 한국 여행을 할 거란 생각에 너무 설레었어요. 그의 손을 잡고 한국의 다양한 명소를 함께 다니며 어떤 데이트를 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유명한 관광지와 맛집,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들을 검색하며 우리의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남산타워에서의 야경, 한강에서의 자전거 데이트, 전통시장에서의 먹거리 탐방까지 모든 것이 기대되었죠.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하네다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인천공항은 시설과 스피드 면에서 최첨단이었어요. 먼저 인천공항의 넓고 깨끗한 터미널이 눈에 들어왔어요. 각종 최신 기술이 도입된 셀프 체크인 기계와 빠르게 진행되는 보안 검색 절차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네다 공항도 잘 정돈되고 효율적이지만 인천공항의 속도와 편리함은 차원이 달랐어요. 특히 자동화된 수화물 처리 시스템과 스마트 공항 기술은 이용객들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했죠. 인천공항의 무료 와이파이 속도도 놀라웠어요. 어디서든지 빠르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서 여행 정보를 검색하거나 하네다 공항에서도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속도나 연결 상태에서 인천공항이 훨씬 우수했어요. 또한 인천공항의 다양한 편의시설도 인상적이었어요. 쇼핑몰, 식당, 라운지 등 모든 것이 최신식으로 잘 갖춰져 있어서 공항 내에서 즐길 거리가 많았어요. 민준 씨와 함께 공항 내에서 간단한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인천공항의 시설과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한국의 IT 기술이 정말 앞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죠. 민준 씨와 함께한 첫 여행지인 인천공항은 그 자체로도 큰 감동을 주었죠. 우리는 짐을 찾아 공항철도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공항철도를 타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한국의 지하철이 이렇게 최첨단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죠. 일본의 지하철보다 한국의 지하철이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철도 승강장에 도착하자마자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안내판이 디지털 화면으로 되어 있어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죠. 열차 도착 시간, 노선 안내, 환승 정보 등이 한눈에 들어와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무엇보다도 스크린 도어가 전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의 지하철도 주요 역에는 스크린 도어가 있지만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모든 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성과 편리함이 훨씬 더 뛰어났죠. 열차 내부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넓고 쾌적한 좌석, 그리고 고속 와이파이가 제공되어 언제든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일본의 지하철에서는 와이파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불편함이 있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그런 점에서 훨씬 편리했어요. 또한 충전 포트가 좌석마다 설치되어 있어 여행 중에도 편리하게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었어요. 한국 지하철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무인 자동 운행 시스템이었어요. 공항철도는 무인으로 운행되며 모든 것이 자동으로 관리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의 지하철은 여전히 사람이 운전하는 방식이 대부분인데 한국은 이미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하고 있었죠.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안내방송과 디지털 스크린이 정말 편리했어요. 각 역마다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어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어떤 환승이 가능한지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일본의 지하철도 안내방송이 있지만 한국의 지하철처럼 시각적으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없었어요. 민준 씨는 제가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유키 씨, 한국의 지하철 정말 놀랍죠? 여기에 최신 기술이 많이 적용되어 있어요.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하며 정말 그래요. 일본의 지하철도 편리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모든 면에서 앞서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답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한국의 최첨단 기술에 계속해서 감탄했어요. 일본의 지하철과 비교할 때
한국의 지하철은 훨씬 더 현대적이고 편리하게 느껴졌어요. 깨끗한 시설, 빠른 와이파이, 충전 포트, 무인 운행 시스템, 그리고 전 구간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한국을 직접 와본 후 저는 일본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인천공항의 최첨단 시설과 편리함, 공항철도의 현대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일본의 인프라가 더 이상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죠. 민준 씨와 함께한 한국 여행은 저에게 큰 충격과 깨달음을 주었어요. 일본이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은 디지털 혁신을 이끌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일본이 최고라고 느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저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준 씨와 함께한 이 여행은 제게 큰 의미를 주었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죠. 민준 씨와의 한국 여행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의 따뜻한 배려와 함께 한국의 다양한 명소를 탐방하며 우리의 추억이 하나하나 쌓여가는 게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유명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즐기고 경복궁을 거닐며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손을 잡고 한국의 거리를 걷는 동안 마음 한편에서는 점점 더 헤어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민준 씨와의 여행에서 느낀 행복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것도 정말 기뻤어요. 인천공항에서부터 느낀 최첨단 기술과 편리함, 공항철도의 현대적이고 안전한 시스템, 그리고 한국 지하철의 놀라운 시설들은 저에게 큰 충격과 깨달음을 주었어요. 한국은 디지털 혁신을 이끌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고, 일본이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이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죠. 한국의 문화와 역사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었어요. 경복궁에서의 산책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유적지들을 보며 일본이 한국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알게 되면서 새삼 놀라게 되었어요. 같은 역사적인 장소를 둘러보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만행과 그로 인한 상처들을 직접 느낄 수 있었죠.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과거를 반성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맛집을 탐방하며 한국의 음식 문화를 즐기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김치, 비빔밥, 불고기 등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맛보면서 그 풍부한 맛과 향에 매료되었어요. 이전에는 일본이 최고라고 느꼈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죠. 민준 씨와 함께한 이 여행은 제게 큰 의미를 주었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그와 함께 한국에 대해 알아가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2박 3일이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다음에는 민준 씨가 일본으로 와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지만 제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또 한국에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민준 씨와 여러 번의 데이트를 하면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한국의 명소들을 함께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매 순간 느낄 수 있었죠. 어느 날 민준 씨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반지를 건네며 유키 씨, 나와 결혼해 줄래요? 함께 한국에서 살자고라고 말했어요. 그의 제안에 마음이 설레면서도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지만 일본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여졌어요. 민준 씨와의 미래를 생각하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민준 씨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 아니면 일본에 남아 익숙한 환경을 지킬지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해요. 오늘은 일본에서 온 유키사토님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해 한국에 살지 말지 깊은 고민에 빠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현명한 조언 댓글로 남겨주시면 유키사토님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